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왔습니다. 오프라인 편. 첫 번째, 교무실에서인데요. 여러분이 교무실을 한 번쯤은 가실 거란 말이죠. 반드시. 그럴 때 대뜸 벌컥 문을 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조금 매너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 성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과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을 정확히 인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런 건 좋지 않죠. 국어 선생님 뭐 이런 거. 한 교무실 국어 선생님이 여러분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미 선생님의 성함이 공지가 됐을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좌석을 확인합니다. 자, 좌석을 확인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모든 교무실 밖에는 좌석표가 붙어 있어요. 심지어 거기 사진, 성함, 과목까지 있습니다. 이걸로 선생님 성함을 까먹었더라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좌석을 알고 나서는 어떡하죠? 노크를 해야죠. 노크 없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납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회의를 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노크로 제가 들어갈 거예요 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 제가 왔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예의 바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모든 선생님이 놀라서 돌아보십니다. 저 학생 뭐지? 선생님 제 몇 반이에요? 너무 예쁘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땡땡 선생님 계신가요? 하고 선생님을 찾고 그 선생님 자리에 가서 용건을 정중히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교무실은 많은 선생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학생의 목소리가 너무 클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요. 일을 다 봤다면 또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퇴장 인사를 하고 나가시면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때 안녕히 계세요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놀라서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예의 바르구나. 그렇죠. 찾아온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무실에 있는 모두에게 그렇죠. 인사를 한 거니까요. 사실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나 뭐 퇴장 인사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정말 선생님 성함 인지하는 것 그리고 좌석 확인하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학생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본적인 걸 지켰을 때 정말 모든 선생님에게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솔직히 선생님들은 성적을 보고 학생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예의 바름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교무실을 출입을 한다 그러면 한두 번 했을 때 이미 호감 도장 꽝꽝입니다. 그럼요. 두 번째, 교실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뭐 담임 선생님이 조회를 하든 아니면 교과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시든 적어도 인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반장이나 뭐 교과 부장이 차렷 인사 이거를 하는 건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면 정말 이 학생 진짜 예의 바르고 내 수업을 기다려줬구나, 수업에 대한 열의도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인사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세특을 시작할 때 이 학생이 인사성이 바르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율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때는 꼭 인사를 하는 친구만 하더라고요. 어떤 반에 들어갔는데 한두 명이라도 인사를 하면 조금 기분이 괜찮은데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모두가 아무도 인사를 안 하면 좀 그때는 제가 먼저 하긴 해요. 얘들아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지만 약간 서운함이 시작합니다. 내 수업은 그냥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냥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수업 시작인가 보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꼭 반장이 일어나서 뭐 차렷 격려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오시거나 나가실 때 가볍게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호감을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선생님?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입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 입모양으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특별한 환경에서는
눈빛, 선생님을 쳐다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 학생이 내 수업에 집중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를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바로 고개의 끄덕임입니다. 잘 알겠으면 앞으로 끄덕끄덕, 모르겠으면 좌우로 이렇게 도리도리를 하면 내 의사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 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첫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선생님 반에 그 창가에서 두 번째 앉은 두 남학생과 여학생 진짜 수업에 집중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저를 보고 있어서 되게 감동적이었다라고 첫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날 제 반 수업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중의 표현을 하면 교과 선생님이건 담임 선생님이건 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쑥스러움이 많아서 조용한 친구들인데 거의 대부분 교과 선생님이 그 학생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99%가 수업 시간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초집중하는 끄덕 이런 학생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되게 조용해서 튀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집중하는 거를 너무 모든 시간에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교과 선생님한테 이미 그것 자체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어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과 선생님이 어떤 걸 질문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주제에 관해 발표할 사람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 폰을 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쑥스러울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어필을 하는 세대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여러분 요즘 뭐 교과 세특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이 세 가지 인사 잘하고 눈빛과 끄덕임을 보여주면서 기회 줄 때마다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다른 뭐 추가적인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쓰지 않더라도 이미 교과 선생님한테 충분한 어필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많은 사항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자기가 지키지 못한 사항도 있고 나 이렇게 행동 안 했는데 그럼 선생님한테 나 찍혔나?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학생이라는 거는 충분히 변화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에 눈빛도 안 보내고 뭐 자고 막 이런 학생이 있었더라도 그 학생이 변화했다면 갑자기 이제 눈빛을 보내고 막 끄덕여주고 막 교무실 와서 인사하고 이러면 이 학생이 변했네? 이 포인트도 굉장히 좋게 보시거든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저희가 말씀드린 이 팁들을 잘 적용하셔서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받는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누구야? 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팍팍 박히게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겠지만 격주 등교 파이팅이고요. 오늘의 온앤오프 마칠게요. 안녕. 안녕.